게 아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또 좀 더 임상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팀장님 쉬는 시간 동안에 드실 거 다 드셨죠?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똥 얘기해도 되죠? 할게요. 자, 대장암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대장암에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맞아요. 혈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가 만약에 위에서 나면 소화가 돼서 새까맣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항문 근처에서 나오면 빨갛게 나오겠죠. 자, 근데 치실도 빨갛게 나오잖아요. 말고 대장암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 대장이 이렇잖아요. 올라가죠. 옆으로 가죠. 내려오죠. 한번 꺾죠. 직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S자와 직장의 암이 잘 생겨요. 여기 암덩어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부피를 차지하겠죠. 그럼 힘을 윽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 가늘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변도 가늘고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장 내시경 합시다 그랬어요. 자, 검사를 했는데 보이실까요? 전형적인 직장암입니다. 자, 그리고요, MRI 상에서도 암이 보여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자, 이렇게 암이 확인이 되면 우리 질병 코드 직장암은 C20 코드를 씁니다. 자, 아까 유방암은 몇 번이었어요? 오, 그렇죠. 자, 그래서 C20 직장암 코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암인 게 확실히 되면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수술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우리 팀장님,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암이요, 특히 항문 근처에 있을수록 항문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 만들어요? 장루를 만들잖아요.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장루 만드신 분 중에서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팀장님, 제주도에서 삼성서울병원 치료받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장루 주머니 다 아시죠? 그죠? 얘가요, 오시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럼 압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뜯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우셔가지고요, 한 이틀 정도는 식사를 아예 안 하세요. 안 하고 오시는데 여기 그렇게 감고 오십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또 사고가 날까봐 비닐 옷까지 입고 오셔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자, 그런데 요즘 이렇게 무서운 이 장루를요,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줄었냐면, 장루를 안 만들기 위해서 로봇 수술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로봇 수술은요, 싹 다 비급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싸도요, 어떻게 해요? 장루 안 만들기 위해서 로봇 수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 의사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요, 그나마 실손이라도 있으면요, 네, 로봇 수술을 하자고 해요. 근데 실손조차도 없으면요, 복강경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의 이 장점들이 발휘되어 기존 수술보다 우월한 수술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로는 비뇨의학과와 이비인후과가 있다. 최근에 이제 암 수술들은 궁극적인 목표인 암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이 수술 전부터의 그 삶의 질을 그대로 유지해서 보존시켜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 심장 절제술에 있어서는 로봇의 장점이 매우 큽니다. 그 경우는 굉장히 작고 협소한 그런 조직이지만 각종 신경들, 혈관들,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보존하면서 암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미세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시야를 좋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정밀하게 수술하는 이런 장점들이 이 두경부 암에 적용이 되면서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이 강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속 좁은 공간에서 시야 확보를 도와주고 더 정밀한 수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로봇 수술의 장점은 빛을 발하지만, 그렇다고 로봇 수술이 언제나 맞는 해결사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자. 안타깝게도 로봇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로봇 수술 최대의 단점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수술이면 모든 수술이 다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이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권장을 드리고요. 실비보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복강경으로 수술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 수술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로봇 수술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장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로봇 수술했어요. 그 금액이 보통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3천만 원 수술비 내잖아요. 로봇 수술비, 그죠? 자, 그런데 이 3천만 원에서 그나마 실손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실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팀장님 어때요? 우리가 실손도 자기 부담금이 있죠. 그 중에서 30%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에 30%면 얼마예요? 그렇죠. 900만 원이죠. 이 9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로봇 수술 특약으로 받은 2천만 원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로봇 수술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쓰냐면요. 보이실까요? 항암제 바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 여기 보시는 이 항암제는요.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인데요. A가 끊다, 없애다 이런 뜻이고요. 바스틴이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암들은요. 빨리 자라려고 스스로가요.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기면서 위로도 크고 아래로도 크는데요. 자,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혈관을요. 다 끊어버리는 약입니다. 이 약은요. 2세대 표적항암제입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고객님이 그러면 1세대 쓰고 난 다음에 2세대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즉 표적이 있으면 표적항암제를 바로 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즘 아바스틴 대장암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잘 계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대장암은 팀장님 안타깝게도요. 전이가 정말 잘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요. 전이 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요. 간으로도 가고요. 폐로도 가고요. 또는 복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대장암 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대장암에서 암세포의 전파는 림프관과 혈액을 통한 것 2가지로 이루어진다.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전파되는 혈행성 전이는 암세포가 복강내로 퍼져 복막 전이가 일어난다. 또 대장암은 암의 위치에 따라 전이되는 장기가 달라지는데 직장 상부와 결장암의 경우 간 쪽으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간으로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직장 중하부는 직장과 연결된 혈관이 폐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폐로 전이가 잘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자, 보셨죠? 이렇게 가는 길들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분 어디로 전이가 됐어요? 간으로 전이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 딱 보이실까요? 진단 코드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C78.7이 됐죠.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78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바람이 아니라 전이암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78번부터 80번이 나오면요. 얘는 원바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원바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20 얘가 뭐예요? 원바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점 보이실까요? 점은요. 점 다음에 7은 뭐냐면 전이가 된 암인데 간의 전이가 됐어요. 할 때 점 7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요. 간의 전이가 됐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간암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맞죠? 자, 또 수술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뭘 하냐면 복강경 수술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양명환 씨는 부분 간절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 암의 위치가 간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중앙 2구역 절제를 할 건데요. 사실 이거는 개복 수술을 해도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개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구멍 5개만 내서 복강경으로 수술할 예정이고요. 수술 중간중간에 또 혈관을 살려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발전된 건 수술입니다. 간은 크게 8개 분절로 나뉘는데 양명환 씨의 경우 4, 5, 6분절에 걸쳐 5cm 크기의 암입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개복에 비해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 수술이 시작되면 배에 5개의 절개창을 내어 카메라와 기구를 넣고 암이 있는 중앙 부위를 잘라낸다. 잘린 간은 의료용 비닐봉투에 쌓여 아랫배 쪽으로 나온다. 남은 간은 각각 떨어진 채 혈관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간 조직이 자라 점점 붓게 된다.
보셨죠? 자, 그런데 이대로 잘 계셨으면 좋겠는데 또 어디로 갔냐면 폐로 갔어요.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요 전이가 됐는데 보니까 0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거 뭐냐면 전이가 됐긴 됐는데 이번에는 폐로 전이가 됐어요.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9는 뭐냐면요. 이게 옆에 숫자는요. 오른쪽, 왼쪽 이런 걸 보게 되는데 9는 뭐냐면 산발적으로 전체 퍼졌을 때 9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말로 힘든 시기인데요. 이때는요. 결과적으로는 보통 면역 항암제만 쓰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께서요. 받은 총 진단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실까요? C20 코드는 뭐예요? 직장암이죠. 자, 얘는요 원발암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C78.7은 뭐냐면 전이가 됐는데 어디로 전이된다고요? 간으로. C78.09는 어디로 전이된다고요? 폐로.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때마다 이건 간암이고 이건 폐암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이거 다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료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정말로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 정말 늦게 발견해도 살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잘 도와줄 수 있는 보장 상품을 잘 컨설팅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C77 코드는요, 얘도 마찬가지 전이된 건데 얘는 좀 다르게 어디 전이가 됐냐면 임파선에 전이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임파선 전이됐을 때 뭘 쓴다고요? 77번. 자, 그러면 임파선 전이된 건 보통 2기에서 3기를 봅니다. 자, 대신요 말고 7, 8부터 8번까지는요 기관의 전이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건 멀리 많이 전이된 거잖아요. 심각하게. 그래서 얘는 3, 4기로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이된 걸요 우리가 진단서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TNM 보신 적 있죠? 자,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T가 뭐냐면 튜머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암 크기가 얼마나 큰 것도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파고들었나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 근육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T2. 자, 암이요. 그리고 N은 뭐냐면 근처 임파선까지 몇 개의 암이 어디까지 암이 갔는가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임파선에 전이가 없어요. 그러면 N0. 임파선 전이가 3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N1. 4개 이상 있어요. 그러면 N2. 이해되시죠? 다음 M은 뭐냐면 메타스타시스. 원격 전이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원격 전이가 없으면 M0. 원격 전이가 있으면 M1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 고객님이 진단서를 받았는데 T2예요. 어디까지 왔대요? 근육층까지. M2래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디 몇 개 이상이에요? 4개 이상. 그렇죠. M1이래요. 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이 M1. 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암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암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볼 때 우리 뭐 봐요? 임파선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임파선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팀장님, 암은요 10에 9승계가 돼야지 1cm짜리 암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10에 5승계, 10에 6승계 정말 미세한 암세포는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 혈액에 떠다니겠지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학 장비로. 그래서 그나마 볼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팀장님, 우리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에 만약에 음주운전 하는 애들이 막 쌩쌩 달려요. 그럼 멈춰서세요. 이러면 음주운전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신에 톨게이트에서 단속하죠. 그나마 멈춰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말하는 임파선이요 톨게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를 암 근처 톨게이트 어디까지가 암이 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임파선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아이들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 특히 암 환자분들요 한 번 치료로 안 끝나는 이유는요 뭐냐면 최근 연구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암 진단 초기에 받았을 때, 원발암 진단 받았을 때요 이미 전이암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즉 3분의 2만 한 번에 간단히 끝나고요. 아주 늦게,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요 싹 다 3분의 1은 뭐라고요?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전이암이라든지 2차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그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위에 암이 있었어요. 근데 치료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또 위에 암이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재발. 그렇죠. 자, 위에 암이 있어요. 그런데 간에도 암이 생겼는데 위에 암세포와 간의 암세포가 똑같아요. 뭐예요? 전이.
자, 위에 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폐에도 암이 생겼어요. 근데 위에 암세포와 폐의 암세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렇죠. 2차 원바람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3분의 1이요. 첫 스타트할 때부터 전이가 진행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전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사망률이 확 떨어지는 거 아시죠?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까지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팀장님, 암은요 사실은 진단부터 완치, 그 후 후유증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 맞죠? 그죠? 자, 암은요 발병하는 질병이에요? 발견하는 질병이에요? 맞아요. 자, 발견하면 이런 비용들이 들어요. 자, 근데 이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비용도 들죠. 그죠? 자, 근데 이 위에 비용은요 당장 생기는 비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비용은요 서서히 생기는 비용이에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서서히 생기는 비용이요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늦게 발견해도 끝까지 살려내고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살려내신 분이 또 다른 암으로 또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암 요양병원 엄청 많이 생긴 거 아실까요? 그죠? 자, 근데 이 암 요양병원의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세요? 한 달에 최소 500에서 600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암 죽이는 여러 가지들이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겠네요. 뿐만 아니라 암이라는 게요 특히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고생시키는 암들이 또 있죠. 그 대표적인 암이 무슨 암이냐면 간암이 또 그런데요. 자, 간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팀장님, 간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여기다 내려놔보세요. 뭐가 만져져요? 살이라뇨. 네, 맞아요. 뼈 또는 살이 만져지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손바닥을 최대한 크게 펴보세요. 오, 본인의 간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간땡이가 뭐다? 손바닥 크기. 간땡이가 뭐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간땡이가 붙는 분들은요, 어제도 야근, 그저께도 야근, 그저께도 야근이 아니에요. 어제도 술, 그저께도 술, 그저께도 술 이러면요, 앉았다 일어나면 얘가 턱 부딪혀요. 이거 뭐예요?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자, 이건요, 팀장님, 아픈 게 아니라 간이 해독작용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해독이 끝나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갈 때요 또 뭘 잘하냐면은 소화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혹시 진짜 경험해 보셨을까요? 우리 술 많이 마신 날 그 다음날 배 엄청 고파요. 오, 경험해 보셨군요. 자, 그런데 이 간도요 나 간 힘들어요를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가 안 아파요. 크로스해서 왼쪽 어깨가 아픕니다. 왼쪽 어깨가 짓누르듯이 아픈데 이걸 방사통이라고 해요. 다 아파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술도 안 마셨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간을 가장 혹사하시는 분들이요 50대 가장 남성분들이고요. 특히 50대 가장 남성분들이 간암을 진단받잖아요. 사망률이 1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간암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간암의 주요 범인은 누굴까요? 술은 아니에요. 굉장히 술은요 살아있을 뿐이에요. 뭐라고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B형, 맞아요. 정답입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간염, 보균작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객님이 남성이고 50대 가장이다. 완전 위험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간은요 혈관이 많은 기관이다 보니까요 사실 치료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빨리 발견하고 본인의 간을 다 떼고요 다른 사람 간 받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런데 그게 늦었잖아요. 그럼 이런 치료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색전술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면 암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혈관 입구를요 항암제를 코팅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굶겨 죽이는 게 색전술이에요. 자, 알코올 주입술은요 알코올 넣어서 얘를 괴사시켜버리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주파열 치료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면 암에다가 쇠꼬챙이를 꽂아서 뒤져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고 괴사시켜 죽이고 태워 죽이고.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냐면요 간암은요 항암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조금 효과가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간암이요. 결과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더 나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간에는 혈관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복부 대동맥이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늘어나요. 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응급실에 폐암 환자가 피를 토하면서 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간암 환자가 이게 터져서 오면요. 응급실이 피바다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토하냐면 피를 완전 울컥울컥 이렇게 뱉어내세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다 못 뱉어내고요. 선지로 뱉어내시죠. 자,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요. 막 뿜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응급실. 그래서 피비린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가 되기 전에 보통 이 상태 많이 보시죠. 복수. 그렇죠. 맞아요. 암치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복수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정도 차 있으면 몇 리터 차 있을까요? 복수가. 대략 5리터가 차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5리터 빼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2리터를 빼는데요. 다시 5리터가 되는데 채 3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보실게요. 이렇게 뺍니다. 3일에 한 번씩 바늘로 배를 찔러 복수를 빼내야 하니 여간 고독스러운 과정이 아닌데 문제는 점점 복수가 차오르는 시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로 인해 소변 배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장 기능까지 망가지고 있는 연암주 씨. 자칫 신부전까지도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보셨죠? 금방 잡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암 끝난 게 아닌 암 그때 다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의 풀 코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암 전이 되거나 재발됐을 때마다 그 암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와 모든 게 다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는 걸 우리 팀장님께서 고객님께 정말로 잘 말씀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서 고객님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할게요. 자, 제목 뭐예요? 갑상선암 노마저입니다. 자, 우리 팀장님 여쭤볼게요. 갑상선암 진단 받으신 분 또는 치료 받으신 분에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완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갑상선암 그거 착한 암이래. 암도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을 갑상선암 진단받으신 분들 하시면요. 그분이 연을 끊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갑상선암은요. 물론 착한 암치고는 착하긴 해요. 하지만 갑상선암은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갑상선 어디 있어요? 만져보실까요? 여기 있죠. 자, 근데 이 갑상선 주변에는요 임파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해서 다 떼낸다 하더라도요 임파선에는 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미세 전이.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또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암 다 떼내신 분들도 또 갑상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다 떼냈는데 어떻게 재발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갑상선 자리에는 갑상선 없어요.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임파선에요 갑상선암과 똑같은 암세포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 다 했는데 갑상선 없는데 어디를 또 수술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재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재발인가요? 전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전이 됐던 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갑상선 암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보이실까요? 혈관성 전이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임파성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혈관성 전이가 되면요 갑상선 여기를 다 떼낸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폐암에 갑상선 암의 세포가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폐암이죠. 이해되시죠? 자, 갑상선암에 다 떼고 난 나중에 간에도 갑상선암과 똑같은 암세포가 보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혈관성 전이가 되면요 결과적으로 폐암, 간암 치료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요, 임파선 전이는 더 잘 됩니다.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임파선 전이가 되면 근처 이 임파선에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수술 다 하고 나도요, 여기서 또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부위를 또 도려내는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착한 암이에요, 간단한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장해요? 유사암 또는 소외감으로 보장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전이암이나 재진단암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말이에요. 암 보험금 지급할 때 사실은 기준이 뭐였어요? 원바람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억울해 이러면서 사실은요, 이거 법원에서 많이 싸웠어요. 자, 우리가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면 갑상선암 질병 코드는 C73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근처 임파선에 가면요, C77 코드를 받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암 진단 받았을 때 73 코드 다음에 조금 있다가 77 코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77 코드는요, 이거 전이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진단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갑상선 암 자체가 착한 암이라고 77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흥국화재에서 5세대 암이죠. 모두암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유사암으로 진단받은 원바람으로 인해서 전이가 됐을 때 보장이 원바람 기준이었으므로 상당히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챙긴다 안 챙, 이거 상관한다 안 상관한다? 상관 안 한다. 즉 원바람이 유사암이든 소외감이든 상관없이요,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간전이가 돼서 간암이 됐어요. 그러면 보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임파선 전이가 됐어요? 보장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정말 갑상선암에 대해서도요,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암 재발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세대 교체합니다. 모두암에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각각의 전이 되거나 재발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에게 특히 얘기해야 되냐? 우리 팀장님, 이런 분 계시죠? 우리 집안은 싹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계시잖아요. 가족력 높으신 분들. 그분들은요, 더 특히 준비를 더 잘해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팀장님, 강의를 잘한 강사는 제 시간에 마치는 강사 맞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해도 될 것 같았네요.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 저는요, 집이 동탄이에요. 그래서 요거 타고 전국을 다녀요. 되게 있어 보이죠, 이름? SRT. 타보셨죠? 이거 풀네임이 뭘까요? S. 수소 아니에요. 수소 아니에요. O. 스피드? 좋아요. R은요? 레일. T는요? 그죠? 제가 알아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슈퍼 래피드 트레인이래요. 한국말로 말하면 엄청 빠른 기차. 그러면 KTX가 빠를까요? SRT가 빠를까요? KTX? SRT? KTX? 똑같아요. 자, 그러면 KTX가 비쌀까요? SRT가 비쌀까요? KTX. 뭐라고요? KTX. 네, KTX가 좀 더 비싸요. 올라가는 길 길어요. 자, 그럼 시선은 SRT가 나을까요? KTX가 나을까요? 그죠? SRT가 좀 나아요. 자, 그런데 부산역 다 틀리셔서요. 부산역이나 목포역 가면요, 이런 음악이 들립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음악이 나오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KTX보다 싸요. KTX보다 시설이 좋아요. 이렇게 안 하고요, 고객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메디컬 강의는요, 고객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요, 팀장님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